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에 알아두면 좋은 사진의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 사진 촬영 시 촬영자가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안정적인 구도의 설정입니다. 안정적인 구도를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사진의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진의 수평과 수직을 맞춰 촬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게 됩니다. 특히 세로 사진의 경우 촬영자에게 익숙치 않은 관계로 촬영자의 눈으로 보이는 수평과 실제 수평이 다르게 촬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다나 호수, 들판과 같이 수평이 중요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또는 나무와 건물과 같이 수직이 중요한 피사체를 촬영할 때에는 전자수평계 기능을 지원하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수평계를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전자수평계가 없는 경우 후보정으로 수평과 수직을 바로잡게 되면 사진의 주변부가 잘라지게 되어 사진의 구도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촬영하고자 하는 구도보다 조금 더 넓게 촬영한 사진을 예비로 한 장 더 촬영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좌우 대칭을 맞춰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좌우 대칭의 구도는 풍경사진 촬영 시 간과하기 쉬운 요소가 되지만 안정적인 사진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피사체인 주제보다 부제의 좌우 대칭을 맞춰서 촬영하게 되면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풍경사진 촬영 시 촬영자가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가로구도와 세로구도의 설정입니다. 전통적으로 풍경사진은 가로구도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촬영된 대부분의 사진을 스마트폰 액정 화면으로 보게 되면서 사진을 보다 크게 볼 수 있는 세로 사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로구도는 우리의 눈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로 보다 친숙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구도가 됩니다. 촬영된 사진을 컴퓨터에서 보거나 TV 혹은 유튜브 동영상 등 아직까지 많은 매체에서 가로 구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편안한 느낌으로 안정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가로 구도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세로 구도의 사진은 사진에 깊이감을 주게 되며 보다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구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도 세로 구도는 사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로 구도에 비해서 시선의 이동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구도를 구성하여 촬영하는 것이 좋게 됩니다. 풍경사진 촬영 시 촬영자가 고려해야 할 세 번째 요소는 배경까지 선명하게 촬영되는 펜포커스의 촬영입니다. 사진 초보자의 경우 배경을 흐리게 촬영하는 아웃포커스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큰 DSLR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 배경까지 선명하게 촬영되는 펜포커스로 촬영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배경까지 선명한 펜포커스 사진을 촬영할 때에 조리개를 조여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리개를 과도하게 조여서 촬영하게 되면 회절로 인한 화질의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리개는 F16 이상 조여서 촬영하지 않는 것이 좋게 됩니다. 펜포커스로 사진을 촬영할 때에 화면 아래쪽에 가장 가까운 피사체가 촬영자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리개를 F11에서 13 정도로 설정한 다음 뷰파인더 혹은 액정 화면의 하단 4분의 1 지점에 초점을 맞춰 촬영하게 되면 전경에서부터 원경에 이르는 선명한 펜포커스의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다 효율적인 펜포커스의 사진 촬영을 위해서 과초점 거리 설정 방법과 포커스 스택을 통한 사진 방법을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게 됩니다. 풍경사진 촬영 시 촬영자가 고려해야 할 네 번째 요소는 군중이 모인 곳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이 많은 장소가 사진을 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출사 포인트의 경우에도 몇 명의 사진가들이 삼각대를 펴고 있게 되면 그곳이 정확한 촬영 포인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명 촬영 포인트 옆에도 또 다른 촬영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유명 촬영 포인트에 사람이 몰려 있을 때 촬영 포인트 뒤쪽에서 저 혼자 촬영한 사진이지만 생각보다 훌륭한 사진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풍경사진 촬영 시 촬영자가 고려해야 할 다섯 번째 요소는 사진의 색감 설정 방법입니다. 풍경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밝은 야외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카메라의 자동 기능을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여도 충분히 좋은 색감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광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색감 표현에 부족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녹색 색감의 경우 광량이 부족할수록 채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촬영자가 직접 색감을 설정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 모드와 태양광 모드를 사용하여 각각 사진을 촬영한 다음 촬영된 사진을 서로 비교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주도록 합니다.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후보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진을 보정하는 경우에도 사진의 색감을 80에서 90% 정도 맞추어 준 다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이 색감에 적응하기 때문에 후보정 시 촬영자가 원하는 색감으로 정확하게 보정하기 위해서 RAW 파일로 촬영하는 경우라도 촬영자가 최대한 색감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픽처 스타일 기능을 사용하여 풍경 모드를 설정하여 촬영하게 되면 하늘의 파란색과 나무의 녹색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풍경 모드는 사진의 채도와 컨트라스트를 높여주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픽처 스타일 상세 설정에서 채도와 컨트라스트를 낮춰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유채꽃이나 은행의 단풍 등 노란 색상이 포함된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풍경 모드는 주황색이 포함된 노란 색상으로 표현되기 쉽게 됩니다. 따라서 연한 노란 색상으로 촬영하기를 원한다면 인물 모드를 설정한 후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게 됩니다. 풍경 사진 촬영 시 촬영자가 고려해야 할 6번째 요소는 사진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좋은 풍경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하려는 주제를 돋보이게 표현하기 위해 부제를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촬영하는 습관대로 서서 촬영하여 원경의 풍경을 촬영하게 되면 밋밋한 느낌의 사진이 촬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풍경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사진의 근경, 중경, 원경의 요소가 함께 포함되도록 사진의 요소를 설정하여 촬영하는 것이 좋게 됩니다. 따라서 촬영하려는 풍경 앞에 꽃 등의
부재를 넣어서 촬영하여 주거나 카메라의 앵글을 최대한 낮춰 촬영하여 사진의 근경을 부각하여 촬영하여 주고 조리개를 열어 촬영하는 경우 아웃포커스 효과로 인해 사진이 너무 단순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인포커스 효과를 사용하여 사진에 공간감을 추가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풍경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사진을 촬영할 때에 사진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촬영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렌즈의 줌과 촬영 위치를 다르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구도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이 좋게 됩니다. 또한 아웃포커스 기능을 사용하여 배경을 흐리게 설정하여 지저분한 배경을 정리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할레이션 기능과 극단적인 인포커스 기능을 사용하여 사진의 색과 밝기를 연하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배경을 몽환적으로 설정하여 보다 단순한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망원 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부재를 화면에서 빼주는 대신 부재의 일부를 잘라서 촬영하게 되면 피사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사진이 촬영되게 됩니다. 풍경사진 촬영 시 촬영자가 고려해야 할 7번째 요소는 주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촬영하려는 주제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촬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주제를 화면 중앙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여 촬영하려는 경우 가급적 3분할 법칙에 의거하여 피사체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사진을 시작하는 초보 사진가일수록 3분할 구도의 사용법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한 다음 자신만의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탁 트인 넓은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사진에 보이는 풍경의 넓이와 또는 피사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가늠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에 인물 혹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피사체를 넣어준 다음 촬영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인 풍경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뭇가지 등의 사선은 피사체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유도선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도선의 성격을 사용하여 구도를 설정한 후 촬영하여 주면 더욱 효과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촬영 시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촬영하려는 구도보다 조금 더 넓게
한 장 더 촬영하게 되면 크롭 등 후보정을 통해서 미처 생각지 못한 피사체를 발견하여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경사진 촬영 시 알아두면 좋은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